예. I'm Timothy Ma from Hong Kong. I was asked two questions. One is about what should be appropriate roles of government in the developing of social enterprise in a city like Asian countries. And secondly, the last presenter mentioned ab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priority to the social enterprise for business engagement or service engagement. Would that create any unfairness to 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the city? Because in Hong Kong, our government has always reminded us not to compete unfairly with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Hong Kong. So I want to learn from the expertise. What are your views? Thanks. 예, 홍콩 티모티 마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저는 참 시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은 구별되는 지도자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더적 지도자 육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세 분 중에 많이 하신 분이시다면 어느 분이라도 좀 대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세 분이 더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좀 듣겠습니다. 오제덕이라고 합니다. 오제덕.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 티모테마의 질문을 어느 분이 답하실까요? 아무래도 김혜원 박사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 답하기보다는 두 분 중에 한 분도 더 답할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는 장관이 아마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코멘트 하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불공정 경쟁을 둘러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영세 자영업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않고 달성하는 흉내만 내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소규모 업체들이 비껴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영역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영역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은 출발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가 있는 영역을 바로 침해하기보다는 그런 시장 사업자들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죠. 하지만 그것의 역할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옆쪽에 있는 영역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걸 영역을 확대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제대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시장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침해 여부의 기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수세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바라보기보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나 갈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뭔가 얘기해 주실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답을 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일반 중소기업을 그 고용에 있어서 사실은 대기업보다 훨씬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그 육성할 때 상당한 그런 이제 지원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 그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치제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 어떤 필수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 건전한 공급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시장 안에서 중복이 조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른 영역에서 그 시장 자체를 개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시아에서 그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을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그 과거에 경제발전기에 그런 완전 승자 독식식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시장 중심적인 그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과거의 정부는 그 구빈곤을 해결하고 그래서 지역 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 어떤 정책 과업을 앞에다 두고 그런 이제 전략을 쓴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왜 한국이 그 다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경제 주체 또는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를 필요로 하게 됐는가? 그거는 결국 지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특히 어떤 경제 발전이라는 큰 과업을 앞에다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안에서 정부의 관점이란 과거 한국 사회 60, 70년대와 동일한 그런 시장 중심적이고 굉장히 경쟁 중심적인 그 경제 발전의 모델만을 생각하고 채택하는 아마 정부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발전한 이후로 새로운 빈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것이 사회 안에 온전히 남아 있었고 그 양극화의 결과로 다시 그 우리 내부의 어떤 내수 침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실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가 오자 한 국가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어떤 한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의 기업 모델이자 또 새로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해서 지금에 와서 정부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뭐 제도도 만들고 재정도 지원해가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과거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한국의 그런 경쟁적인 어떤 경제발전 모델 또는 이제 선진국의 그런 모델 또는 자국 내에서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델로만 간다면 결국 지금 2000년대 후반 한국 사회나 뭐 일본 많은 국가가 맡고 있는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다시 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미래의 어떤 비전까지도 좀 고려하시면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좀 그 어떤 필요들, 관점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합의가 된다면 그 아시아 국가들도 아마 시민사회에 대한 그 협력성,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을 얼마나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제가 국가마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 좀 재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 시민사회가 가진 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사실은 유인해낸다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우선 정부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해서 하나 더 추가시켜서 국가 간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셜 펀드를 가지고 유러피안 소셜 펀드를 가지고 사실은 전 유럽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 아시아 차원에서 어떤 지역적인 펀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원이 보다 그 사회적 수익과 그 재정적 수익이 더 높은 쪽에 투자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지금 생각하면 한국의 펀드도 아직 못 만든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꿈꾸는 자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아마 제가 컨닝을 했는데 박원순 대표님께서 폐막식 그 기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기업에 훨씬 어울리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경쟁하고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평가받고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방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Please. I'm Lisa Dakanay from the Institut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in Asia. I'd like to direct the question to Dr. Kim regard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s Act. Could you just outline briefly the main incentives given by government for social enterprises in the act? Or is it part of the act? Because I only heard about the regulation part. I did not hear anything regarding the incentives that are given by government when they promulgated the act. That's the first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has to do with, I was struck by your comment regarding social enterprise should not resolve job creation and unemployment, but it should be resolved by government. Could you clarify that point? 예,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 일자리 창출이나 전반적인 빈곤 정책은 정부의 몫이고 사회적 기업의 몫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거를 정부가 해야 될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사실은 안겨져 있고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정책 당국자들의 과도한 기대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도 그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기대와 그런 부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지금 그 한국의 정부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사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사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할지 경험이 쌓이고 그랬을 때 돈이 늘어나면 좋은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도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하기 조금 벅찬 정도의 속도로 돈이 커지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그렇고 주체들도 기대를 조금 줄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육성법 안에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의 법의 속성이 법에서 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브로드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행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한데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당국에서 아주 구체적인 플랜을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지원들을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면 경영 지원, 경영 컨설팅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나 부분이 약간 있죠. 법인세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 것,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것을 저는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소셜 인슈런스 컨트리뷰션을 정부가 한시적이나마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금액이 전체 임금 총액의 한 17%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면 비공식 부문으로 존재하는 상당히 인포멀 섹터인 사회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좋은 일도 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영역에 관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임팩트를 줄 것이 저는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펀드는 한국이 좀 전에 이현애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펀드 같은 것들이 정부의 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펀드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펀드를 많이 늘려서 한국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펀드가 늘어났다고 판단해서 한 지난 10년간 계속 펀드, 정부에 의한 펀드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건비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펀드 방식이 훨씬 나은데 정부의 기조라는 것 때문에 펀드를 줄인다는 기조 때문에 쉽게 성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가 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지원 정책들은 사실은 결정되지 못한 채 계속 논쟁과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거나 또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 지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중요한 지원 방식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계속 유보되고 있는, 그러니까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명확히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결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소득세 등을 감면을 하는데 실제 사회적 기업 현장에서는 저희가 거래 금액의 10%에 달하는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었으면 이것이 이제 보다 큰 그 재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안 되지만 아주 부분적인 준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력 양성 관련해서 그런 아카데미 지원이라든가 경영 무료 컨설팅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약간의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인건비 지원 등 이런 부분적인 지원 정도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한국 사회의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하고가 충돌이 되면 결국 이 법이 굉장히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로컬 푸드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이 너무 이제 가사, 보육, 간병 이런 업종에만 너무 좀 국한돼 있다. 그쪽은 자기 인건비 정도를 이제 만들어내면 수익에서 최대치인데 그럼 그 이상의 교육비라든가 이게 기업으로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한계를 많이 가는 업종이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전략 업종을 정부에서도 이제 권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가 중심에서 친환경적인 로컬푸드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결식자를 위한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독점적인 유통망 뭐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만들면 어떠냐. 그러면 좀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근데 뭐랑 부딪히느냐? 항의 FTA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지역 농산물의 어떤 독점적인 뭐 제공을 법적으로 이걸 인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육성법이 뛰어넘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한국이 지금은 사회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의료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고 향후에 이게 확대가 된다면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또 위기가 올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대처하려면 어떤 한 법으로 해소되는 것들이 아니라 뭐 국가의 그 구매 관련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지방정부의 조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세밀한 조언 하나까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공정임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 조달 과정에서 가점 기준이 되게 사회적 기업의 생산물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정 기업 생산품을 사라라고는 그 이제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만 이런 장치를 갖는 예를 들어서 조달 구매에서 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그 교육비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효과로 바로 연결되는 기업의 물건을 사라 그것을 조달 구매 시 가점 항목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밀한 대응들을 해나가야지 저희가 더 큰 장벽들 뭐 이런 거에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이 법과 같이 좀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아쉽지만 일단 이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한 이 세션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세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